영어 공부에서 필요한 자세와 습관, attitude and habit이네요. 네, habit. 이것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여기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뭐 영어 독해를 떠나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고 이 실험 결과를 한번 여러분이 참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한 자세, attitude, 그리고 habit, 습관 이런 것을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문장을 선정했습니다. 보시죠. In an experiment, researchers monitored the college students taking part in a program to improve their skills at studying. 자, 실험에서 연구원들은 모니터를 했다는 거잖아요. 대학생들을. 그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스킬, 공부 스킬을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구예요. They randomly assigned the student to three planning conditions. 그들은 랜덤으로 학생들에게 할당한 거예요. 세 가지 플랜의 조건들을 할당해 줬어요. 세 가지 조건을 이제 할당해서 한 거죠. One group was instructed to make daily plans for what, where, and when to study. 한 그룹은 뭐라고 지시를 받았냐면 하루하루 계획, 데일리 플랜을 짜라.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공부할지를. Another made similar plans only month by month instead of day by day. 또 다른 그룹은 유사한 계획을 짜긴 하는데 단지 월씩 이거는 day by day가 아니라 그 대신에 월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짜라라고 했어요. And the third group, the controls, did not make plan. 세 번째 그룹은 이제 컨트롤 그룹, 통제 그룹. 이게 뭐냐면 실험이 있으면은 비교군이 있어야 되거든요. 얘를 비교군으로 잡고 A와 B를 본 다음에 평가하는 거죠. 이거에 비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었나를 보는 겁니다. 비교군이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계획 짜지 않는 겁니다. The researchers predicted. 예를 들어 계획 짜지 않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았어. 그럼 계획 안 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계획을 잘 짜서 플랜대로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달 단위로 하는 게 좋을까요? The researchers predicted that the day by day plans would work best. 연구원들은 뭐라고 예측했냐면 day by day 하루하루 플랜을 짜는 게 아마도 효과적일 것이다. 가장 뭔가 효과가 있고 생산량이 있을 것이다.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But 그러나 역시 우리의 벗이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They were wrong 이었어요. The monthly planning group did the best in terms of improvements in study habit and attitudes. 전 여기에서 어젠 제 생각과 딱 맞아떨어진 부분인데 월 단위로 그래 플랜을 짠 그룹들이 뭘 개선하는 관점에서 공부의 습관과 태도라는 그런 것을 개선했다는 점에서는 최고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해라고 하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단어 외우고 점심에 뭐 문법하고 저녁에 독해하고 잘 때 듣게 하고 이런 플랜을 짜면 안 돼요. 그건 실제 가능하지도 않고 그거는 실패 확률이 높아요. 아주 악독하지 않은 이상 그게 또 영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어야지 인간의 마음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되지 않아요. 계속 갑니다. 하여튼 부모님들은 사실 기계적으로 아이들이 움직였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학부모님들 그런 욕심이 결국에 아이들에게는 감옥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학습 효과도 좋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플랜을 좀 넓게 잘 필요가 있다. 계속합니다. 자, monthly planners also kept it up much longer than the daily planners, and the continued planning those was more likely to carry over into their work after the program ended. 그러니까 이 월 단위로 플랜을 짠 사람들은 또한 kept it up 계속 유지했다는 거죠. 훨씬 더 길게 1일자로 플랜하는 사람보다도요. 그렇게 계속된 플래닝은 따라서 뭐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carry over. 지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들의 일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플랜이 끝났는데 플랜이 끝난 후에도 계속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쵸? carry over.
계속 넘어가면서도 into 그 일에 또 영향을 끼친 거예요. 계속 들어가서 가장 좋은 거죠. Why? 왜 그랬을까요? Daily plan do have the advantage of letting the person know exactly what he or she should be doing at each moment. 데일리 플랜을 하는 경우는 어드밴티지가 있죠. 바로 그 사람에게 알려주거든요. Exactly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각 순간순간마다. But 그러나 their preparation is time consuming because it takes much longer to make a 30 daily plans than a broad plan for the month without any daily details. 그러나 그러한 준비가 시간 소비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다. 왜냐하면 그것이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30일간의 플랜을 짠다는 것은 사실 대충 넓게 폭넓게 짜는 월 단위로 짜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그 계획을 짜야 되니까. 그렇죠? 하루하루 디테일하는 그런 계획이 없는 한 달짜리보다는 더 시간을 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Another,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Another drawback of daily plans is that they lack flexibility. 또 다른 결점이라면 이 데일리 플랜은 flexibility, 융통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they deprive the person of the chance to make choices along the way, so the person feel locked into the rigid and grinding sequence of tasks. 그들이 드라이브 빼앗다 뜻이거든요. 그 사람에서 기회를 빼앗은 거예요. 어떤 기회? 초이스할 기회를요. 그 길을 쭉 그 방법을 따라가다가 자기 선택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lock into 갇힌 거죠. locked into 어디 갇혔다? 엄격하고 grind라는 것은 그러니까 맷돌 같은 걸 우리가 빻잖아요. 맷돌로 우리가 돌려가지고 계속 빻잖아요. 그게 grind이거든요. grind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끊이지 않고 일하는 이런 거예요. 엄격하고 끊이지 않는 그런 연속적인 일에 갇힌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ife rarely goes exactly according to plan, and so the daily plans can be demoralizing as soon as you fall off the schedule. 인생이라는 건 이 부정이죠. 좀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가지 않아요. 계획대로. 그래서 일상의 그러한 플랜이라는 것은 demoralize가 사기를 돕는 거거든요. D가 반대가 됐죠.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자마자? 스케줄에서 벗어나자마자. With a monthly plan, you can make blank. If daily arise one day, your plan is still intact. 한 달의 계획을 가진 사람은 당신이 뭐 할 수 있죠? 융통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하루가 딜레이가 일어났어. 하루. 그럼 뭐 계획은 여전히 intact. 컨택의 반대가 인텍이거든요. 손이 닿지 않은 거. 온전한 상태. 이란 거죠.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다. 제목은 당연히 3번이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짜야 하느냐? 그렇죠? 당신의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게 정답입니다. 기회를 줘라 이런 거 없었겠죠? 일을 적게 해라 아니었고, 당신 아카데믹한 요구란 말 없었고, 하루하루 계획은 열쇠다. 이건 반대죠. 오히려 3번이 얼마나 계획을 조밀하게 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반문하듯이 하는 겁니다. 진짜 묻는 거 아니에요. 반문한 겁니다. 계획 얼마나 구체적으로 짜야 돼? 한 달 단위. 묻는 말 되겠네요. 한 달 단위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 밑줄 친 말에는 당연히 조절한단 말은 3번에 나오겠죠. adjustment.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은 자세와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를 딱 나왔을 때 그것을 꼼꼼하게 암기하고 꼼꼼하게 해석하고 꼼꼼하게 하는 이런 상태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인생을 넓게 봤을 때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항상 꼼꼼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은 매니저가 되겠어요? 아니면 리더가 되겠어요? 매니저십은 관리예요. 관리죠, 관리. 근데 리더십은 관리가 아니에요. 헤쳐나가는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고 그들을 이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관리도 물론 필요합니다. 관리 필요하지만 분명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어느 정도 플랜을 짤 필요가 있어요. 한 달 플랜이라고 해서 뭐 하루 해야 될 건 물론 어느 정도 마음속에 정하긴 했지만 분명히 나오니 하루가 안 할 수도 있잖아. 때로는 그날따라. 그 다음날 하면 돼요. 근데 계속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고 한 달 플랜을 잡고 계속 하면은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떤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부의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도 개선된다는 거죠. 공부에 대한 태도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에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습관은 한 달 정도를 꾸준하게 또 3년 정도를 꾸준하게 했을 때 그 습관이 잡히거든요. 우리가 옛말에 뭐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그게 꼭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하여튼 영어도 마찬가지로 습관과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습관과 태도. 태도는 안 되면 되게 해라 하면서 테이프 끊어질 정도로 막 100번 듣고 200번 듣고 그건 나쁜 습관이에요. 태도 좋지 못해요. 언어는 학습 언어는 뭐라고 하죠? 하여튼 언어는 옛날처럼 하면 안 돼요. 막 쓰고 받아 쓰고 적고 암기하고 해석하고 해석 틀렸으면 뭐 하고 분석하고 옛날에 하던 기법이잖아요. 이런 건 좋지 못한 습관이에요. 태도 좋지 않습니다. 언어 공부는 이것처럼 그냥 한 달 정도 딱 잡으시고 또 뭐 매달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어 공부의 자세와 태도 하루하루 철저하게 살기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한번 이 실험 결과 한번 가져왔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요. 네.